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서울주택도시공사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봅시다. 늘 하던 대로, 자, 요런 거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요. 작성법이죠.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공유해 놓았으니까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죠. 우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겁먹을 수가 있는 게 서류 전형 배점에 자기소개서 무려 70점, 직무수행 계획서 무려 30점입니다. 사실상 지금 글쓰기 전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습니다. 쓰기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 자체가 NCS로 정확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평가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의 서술형 이력서를 평가하겠다는 건데 지금 접수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아마 접수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기간이 길면은 당연히 접수자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접수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공장식 평가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점수를 잘 주고 이런 내용이 빠지면은 감점을 하는 그런 식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항목마다 안내드리는 평가 지표만 잘 넣어 가지고 내용을 잘 넣어 가지고 작성하시면은 무리 없이 서류 전형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채용이 길다라는 건 제가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채용 기간 길게 가져가면은 정말 곤욕입니다. 뭐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힘든데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기관 홍보의 목적도 있는 채용인 듯 보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평가 지표에 맞게 작성하는 게 그래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게 이번 채용의 목적입니다. 1번부터 가보죠. 뭐 흔한 지원 동기 평가죠. 요렇게 괄호를 치고 우리는 뭘 평가할 거다라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도 오히려 이제 뭐 700자 1000자면은 더 적기 힘듭니다. 500자 내로 적어 달라는 건 정말 공장식 평가를 하겠다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각 항목마다 이제 부제가 달려가 있죠. 이 항목에 이제 요구하는 내용만 잘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항목 1번은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조직적 합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조직적 합도라는 건 조직의 목표, 비전,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 보통 요걸 평가를 하죠. 즉, 우리 이 SH의 조직의 사업 목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느냐, 혹은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공공 임대주택, 뭐 주택 공급 사업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가, 그리고 이 SH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지원 직무의 역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우선 관심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지 이 기관에 대한 사업이나 경영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택 공급이나 뭐 이런 거죠. 이런 쪽 분야에 관심의 대외 활동, 그러니까 근거 활동이 있으면은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이러한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목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러한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지원 동기가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대외 활동 경험, 특히나 이게 주택 도시 분야이기 때문에 부동산 분야죠. 이 분야에 대해서 대외 활동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외 활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업무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은 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목표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혹은 너희 기관의 목표나 사업 분야에 대해서 목표나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지원 동기 쓰시면 이상한 거 많이 쓰거든요. 뭐 사회와 뭐 국가를 위해서 지원했다. 그러려면 NGO를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공기업이라는 직업은요, 상위 1%입니다. 연봉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정년 보장이 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지원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지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 만들어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집 가까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하시거나 우연히 들어가면 최악입니다.
그런 표현 절대 지원 동기에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연 만들어서 지원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한 직무의 수행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요거면 충분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들어가야 돼요. SH의 목표가 있겠죠. 사업 분야가 있고 그리고 직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SH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능력은 뭐고 중요한 업무는 뭐다. 이걸 나는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잘 함으로 인해서 SH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연 만들지 마시고요. 사연 만들지 마시고 자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고 나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SH 너희의 목표, 너희의 사업 분야에 내가 기여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지원했다. 요렇게 작성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저는 관심과 직무 수행, 목표 기여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너희가 뭘 평가를 하려는 건지 알고 있어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 대한 근거, 관련 대외 활동이 있으시면은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없으면은 뭐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못 하겠죠.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이 업무를 통해서 SH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해서 어떠한 이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SH의 너희 목표 이거 아니냐, 이거 목표인데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은 이것이고 그것에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업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잘함으로 인해서 SH의 너희의 경영 목표와 사업 분야에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보시죠.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제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한 이유는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경영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 꾸준히 역량을 향상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외 활동이 있으면 이런 것도 대외 활동입니다. 이런 거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잖아요. 파트타임 근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르바이트란 용어 쓰지 않죠. 파트타임 근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을 파트타임 근무를 했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전단지 돌리는 일, 이런 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대외 활동이 있으시다면 뭐 봉사활동, 파트타임 근무, 뭐 실습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적으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원한 뭐 경영 지원 업무면 경영 지원 업무, 건축이면 건축, 이런 업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들, 뭐 공모전을 나갔다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켜 왔고 너희의 사업 목표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지원한 지원 직무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신감이 저의 지원 동기인데 왜 자신감이냐면 SH 너희의 목표가 요거 아니냐, 뭐 이거는 이제 경영 목표나 비전, 미션 이런 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경영 지원직,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뭐 경영 지원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겠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는 요런 역할을 수행하고 요런 역할을 수행을 통해서 여기에 기여한다. 이런 부분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SH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어떤 데 기여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업무,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확인해 보시면요. 직무 기술서 확인해 보시면은 직무 수행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업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업무는 요거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고 다 적을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만 조금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 간접 경험한 적이 있고 뭐 교육받은 적 있고 이런 것들 쭉 조금만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어 주시고 나서 그래서
특히나 내 직무에서 이런 부분이 요즘 SH에서 중요한데 제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런데 SH의 경영 목표나 미션 실행에 있어서 요런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요. 사전 조사가 조금 필요해요. 적기 전에. 그래서 경영 목표, 경영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션, 비전, 이런 것들 홈페이지 가서 좀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번 채용에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직무 기술서가 없죠. 그런데 구글에 그냥 검색하시면은 지난번 채용의 직무 기술서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뀌진 않았겠죠. 그래서 사전 조사를 조금 하시고 작성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목 2번 가죠. 딱 보시면은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할 거라고 뭐 이건 해석이 굳이 필요 없죠. 문제 해결 능력 평가하는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과정에 프로세스에 필요한 사고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냐 요걸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팀 내 문제를 인식해서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원인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대안을 실행하고 문제 해결이 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사후 관리한다. 요걸 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복잡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면요, 요 중에서 어떤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요 항목은요, 요런 내용이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대안을 선택했습니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도출했고 왜 그것이 적합한 대안이라고 선택을 했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논리적 사고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안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인 분석과 대안 선택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기술을 하시되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원인 분석했고요. 예상 결과가 대안이 뭐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상 결과가 이제 요 대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이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요런 내용이 반드시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너희 의도를 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해줘.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대안 선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걸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평가 기준을 알고 있어. 점수를 높게 줘. 요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팀 내 문제를 인식했고요. 이제 문제 해결 과정 나와야 되겠죠. 굳이 적극적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문제라는 건 팀 내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팀의 목표 달성이나 팀의 이득을 위해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했다.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적극적 문제인식인데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사고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 문제인식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죠. 원인 분석 과정하고 대안 선택 과정이에요.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팀 내 의견을 취합을 하거나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했다. 문제의 원인이. 그래서 대안의 유불리, 이런 대안을 선택하면 이런 부분이 유리하고 이런 대안을 선택하면 이런 부분이 불리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대안을 선택했다. 합리적으로 대안 선택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쓰실 때 가장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대안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입사 후에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이 끝납니다. 자, 예시 볼게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문제를 객관적 원인 분석과 논리적인 대안 선택, 그러니까 합리적인 대안의 선택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식 과정이죠. 저는 좀 길게 적었지만 짧게 적어도 돼요. 팀 활동, 어떤 활동이 있었는데 제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 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적극적 문제인식이에요. 다른 팀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보고서의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적극적 문제인식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사례가 이런 거죠. 조별 과제 하는데 이 사회 이슈에 대한 연령별 견해, 그러니까 1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3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조사해서 보고서를 쓰는 건데, 조사 장소가 50대가 없는 곳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별로 조사 결과가 많이 없더라. 근데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다른 팀원들은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적극적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원인 분석. 원인 분석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요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데이터를 직접 모은 거죠. 유동인구를 관찰을 했고요. 주변에 병원이 많았는데 조사 시간이 7시 이후다. 저녁 7시 이후면 병원 다 닫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표현 좋아요. 어떤 것을 근거로 그것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것들이 기술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선택 들어가죠. 그래서 장소 이동 및 시간 변경을 고려했는데 결론은 장소 이동이었다. 왜냐하면 시간만 변경해서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예상 결과를 생각해 봤을 때 요게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논리적으로 나는 합리적으로 대안을 선택했다. 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래서 대안 선택했고요. 문제 해결됐습니다. 입사 후에도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겠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논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 2번을 한번 적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원인 분석하고 대안 선택을 논리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원인 분석했고요. 논리적 과정, 그러니까 예상 결과가 어떤 건 유리하고 어떤 건 불리하다를 통해서 그 대안을 선택했다. 요 과정만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항목 3번 가 보겠습니다. 사실상 요거 라벨링은 틀렸어요. 업무 성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세운 원칙 또는 집단의 규정이나 절차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가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거 보기만 해도 직업윤리긴 한데 얘네들은 성실성이라고 라벨링을 해놨어요. 그런데 자, 요거 채용 담당자분, 대행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건 NCS 기준으로 준법성이지 성실함이 아닙니다. 성실함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성실함이지 준법성이 아니잖아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준법성이에요. 라벨링을 잘못하신 겁니다. 다음 채용 때는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성실함이라고 라벨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성실함도 혹시 모르니까 성실함도 평가받을 수 있게 제가 작성 폴더하고 예시는 구성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항목을 구성하실 것 같으면 라벨링을 준법성으로 하셨어야죠. 맞죠? 그래서 준법성이란 건 이거죠. 직장에서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고 따르는가, 혹은 뭐 정직을 평가한다거나, 준법성에 더 가깝긴 하지만요. 사실 이제 항목 3번, 이게 준법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의 편차가 없는 항목입니다. 그걸 알고 성실성을 조금 이제 한 스푼 넣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누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적겠어요. 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적겠죠. 그래서 어차피 편차가 거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규칙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느꼈다라는 사례만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준법성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혼자만 지킨 사례보다는 다른 동료들도 지키게 만든, 우리가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사례가 들어가면은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대외 활동보다는 직무 관련 활동이나 간접 직장 생활 있죠. 그게 이제 규정이 더 빡빡하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에서의 규정 사례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제 규정 준수 사례가 있다면 웬만하면은 직무 상황과 좀 비슷한 걸 고르시면은 좀 더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성실성으로 라벨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항목을 자세하게 한번 뜯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지속했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여 지속하고 있습니까? 요거거든요. 사실은 요것도 성실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성 이제 이런 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근면이거든요. 근면인데 얘네들 잘 모르고 성실로 한 것 같아요. 채용 대행사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NC의 책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반드시 내용상 지속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내가 노력했고 문제가 규정을 준수하고 나서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게 기술이 돼야지 이번 평가에서는 아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목 3번은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서류 전형 위원들이 평가할 때 이 지원자가 얼마나 그러한 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마 이제 그렇게 길게 지속을 했다라는 건 3개월 이상이겠죠. 한 3달, 4달 동안 계속해서 뭐 노력을 했다. 그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게 들어가면 아마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한 달 딱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게 짧게 느껴지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돼요. 규정 준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키고 동료들도 지키게 만들었다. 동료들을 지키게 만든 사례가 없다면은 이제 그냥 뭐 어려운 상황에서 지켰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 다음에 지키기 어려웠던 이유를 기술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타인들을 그러니까 동료들을 그 규정을 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쭉 기술하시면 되고요. 요 중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얼마 동안 노력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킨 그 순간 이후로 계속해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오랜 기간 동안. 요런 내용이 반드시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뭐 규정을 지켰을 때 뭐 효율이 더 좋아졌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규정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입사 후에도 규정을 지키겠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학생회 활동 당시 이 어떤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지켰다. 혹은 동료들도 지키게 만들었다.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키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을 하죠. 제가 제시드리는 사례는 총무였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해서 이 취급자 한정을 하고 보안도 걸고 이래야 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이제 지키기 어려웠던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켰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파일들의 보안을 걸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유자들을 설득해서 같이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동료들은 업무상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저는 이게 유출의 학우들의 피해가 이제 갈 걸로 예상해서 계속해서 설득했다.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진 내용은 뭐냐면 제가 빠뜨렸는데 여기서 한 몇 개월 동안 뭐 6개월이면 6개월 그렇게 뭐 계속해서 지켰다.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면 좋습니다. 지속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네요. 여기에 한 학기 내내 노력을 지속했다. 요 정도면 길죠. 단순히 그냥 지켜라 한다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내내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딴 학교에서는 딴 학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저희 학과는 없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정직함을 지킨 규정을 준수한 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느꼈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반드시 넣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아마 지속성 부분이 평가에 있을 겁니다. 성실함이라고 라벨링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벨링이 틀리긴 했지만 아마 평가 지표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하십시오. 자, 항목 4번입니다. 팀워크라고 명시를 해놨죠. 이게 팀워크의 정의예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 위에 노력한 부분이 있는가, 요게 이제 팀워크의 정의니까 대인관계 능력에서 팀워크가 이거거든요.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서 보완할 수 있는가, 요게 팀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요 2번에 나와 있는 요걸 정확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4번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질문 내용 그대로 요 항목 쉽습니다.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 외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결했던 경험, 보완했던 경험을 갖다가 제시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역시나 편차가 그렇게 큰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저 스스로 목표 달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노력해서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좋은 평가를 주십시오 라고 때려봤고요. 그 다음에 팀의 목표는 무엇이었고요, 저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제 역할은 아니었지만 팀의 목표 달성을 하는 데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아니면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고요. 제가 입사 후에도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죠. 예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경험 시에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보완해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때려박습니다. 그리고 팀의 목표 제시해 주시고요, 나의 역할 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드린 사례는요, 뭐 공연 동아리겠죠. 공연 동아리인데 관람객 100명을 모집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저는 공연 부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관람객 모집은 홍보의 역할이죠. 그래서 공연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 홍보를 위한 비용이 문제가 있었다.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다. 목표 달성에 있어서. 그래서 관람객 모집을 위해서 포스터 제작이 필요했는데 지금 소량 제작할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인식했다,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인식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학교 근처에 가서 이제 협찬 받는 거, 그래서 그것을 위해 노력을 했다. 그래서 팀의 부족한 부분, 여기서는 예산이라고 지칭을 했고,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갖다가 쭉 제시를 해준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결과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적극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이죠. 자, 이제 무려 30점짜리 항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5번입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직무 수행 계획서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거는요, 직무 역량하고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가하고자 하는 거는 지식, 기술, 태도의 평가고요. 직무 기술서 기반에서 요걸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기개발 능력까지 평가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적느냐? 사실상 서술형 이력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이력서라는 건 증빙 자료 없는 것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 중인 자격증이라든가, 지금 현재 수료증이 아직 안 나왔지만은 받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경력 증빙이 안 되는 경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료증 4대 보험 이런 게 안 되는 실습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도 다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핵심 역량과 업무 연관된 사항들을 갖다가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개발 계획의 경우에는 SH의 목표가 어떤 게 있겠죠. 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역량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행하고 싶은 업무는 무엇이고, 여기 내용 보시면은 어떤 업무 수행하고 싶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역량 향상의 이제 사례를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싶은 업무 기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기재해달라는 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행하고 싶은 업무 적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별로,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업무별로, 자신 있는 업무별로 관련 핵심 역량을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여하고자 하는 SH의 조직 목표, 사실 뭐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홈페이지에도 그런 걸 갖다가 제시하시고 그에 따른 성장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계발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구체성과 현실성이 평가되기 때문에 목표 기한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목표 기한 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성취도 같은 거,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희망하는 업무는 요거고, 관련해서 이러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이런 식으로 라벨링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능력별로 이렇게 제목을 기재하시고 관련 경력, 자격, 교육, 부유 역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신 있는 업무, 희망 업무를 이렇게 5번에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앞쪽에다가 희망 업무, 희망 업무를 적으시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다가 밑에 쭉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순서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요런 거 뭐 근무를 한 적이 있다, 경력 있으시면은 경력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있으시면 특징은 뭐죠? 취득 중인 자격증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들으신 적 있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외부 교과도 적으시면 되겠죠. 외부 이제 그 교육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게 요 직무 능력이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업무, 희망 업무가 요거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뭐 세무 전문성도 이렇게 자격, 경력이 없으면은 자격증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부 교육 받은 것도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이수 중이면 이수 중이라고 적고 현재 몇 시간 정도 이수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항 기재하실 때 반드시 이런 것들을 뭐 세부적으로 배웠다, 그리고 관련 경험으로 요런 데서 요런 거 업무 보조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게 요거다, 얻은 역량이 이거고 자신 있는 업무가 요겁니다, 요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죠. 요게 앞으로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희망 업무를 먼저 제시하시고 그 밑에 잘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로 넘어와야 되겠죠. 반드시 이 사이에는 엔터를 쳐야 됩니다. 아마 이게 자기 개발 능력 15점,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 15점, 요렇게 반반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지표가 다르므로 여기에다가 엔터를 치셔서 단락을 구분하시는 게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좋겠죠. 그래서 뭐 요런 거 제시하시면 됩니다. 부서, 그 홈페이지가 부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가 배치될 수 있는 부서 하나 정하셔가지고 어떤 부서에 배치받고 싶고, 그 부서가 요런 거 요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 SH가 이런 목표를 가진 데 있어서 자, 그러니까 다시. 자, 희망 부서를 먼저 제시해 주시고, SH의 목표나 비전 같은 데에서 기여하기 위해서는 요런 역량, 회계직으로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로서 요런 것들이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역량 개발을 하겠는데 상세한 개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서 계획을 쭉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 역량 강화라고 하면은 세부 목표는 뭐 자격증 요런 걸 따는 거고, 반드시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목표 달성 기한은 요렇고, 상세 계획은 뭐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 활용할 거다. 그래서 지금 뭐 학습 중이고, 하나 정도는 학습 중이라고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개발 능력은 어쩔 수 없이 할 것입니다, 이거 할 겁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고 있다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제 뭐 목표고, 향후 요거 따고 나서 또 뭐 더 이거 연계해서 더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기재하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겠죠. 아무래도 자기 개발 능력이 현실성, 구체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면은 평가 결과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요런 거 ESG 관련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뭐 세부 목표 역시나 뭐 자격증뿐만 아니라 교육 듣겠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상세하게 나는 이미 알아봤다. 알아보았다. 이미 뭐 관련 교육 알아보았고, 알아보니까 올해는 이제 끝났고, 금년 모집이 종료됐는데 내년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심화 과정 모두 이수할 거고, 요걸 관련해서 요 교육을 들어가지고 요런 거 전문성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요거 전문성 향상시켜서 지금 회계 업무 내가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업무에다가 전문성을 더해서 요런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SH에 요런 분야에 기여하겠습니다. 보탬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기관 설명할 때보다 이제 평가 지표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이제 그 지원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공정식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소개해드린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게, 제가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빠짐없이 기재하셔야지 합격을 하는데 유리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5번까지 다 공략을 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